네, 안녕하세요. 저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송다영 교수입니다. 여기 오니까 반가운 얼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성준 문화복지위원장님도 오랜만이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같이 계시네요. 제가 지금 학교에서 교무처장을 하고 있어서 오랫동안 시간을 좀 비우기가 어렵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 이제 무슨 대학교 기관인증 평가를 준비 중에 있어서요. 그 부분이 때문에 좀 오래 시간을 못 비워서 현장에 같이 못 간다는 말씀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그, 어, 주로 김미곤 박사님 관련된 토론을 이제 저한테 부탁을 받았는데요. 저한테 화면 공유권을 주시겠다고 얘기는 했는데 아직도 비활성화가 되어 있는데요. 그냥 제가 말하는 거로 할까요? 예. 네네. 다음 장으로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김미곤 박사님께서 저희 이제 인천시 이제 복지기준선 1년의 전체적인 좀 평가를 좀 해주셨고요. 어떻게 진행됐고, 과제들과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 이런 부분들 관련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어쨌든 박사님께서 복지기준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대 정신이다 이렇게 이해하신 게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러니까 복지기준선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가 반드시 이 시대에 이루어야 될 거라고 하는 측면에서 너무나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교수님께서 너무 좋은 발표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더 추가를 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지만 저희가 한 번은 좀 생각해 봐야 될 거리들을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박사님께서 복지기준선 설정의 의미를 희망이 있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것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청년 정책 관련된 얘기할 때 좀 많이 나오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이유를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건 이제 보통 저희가 희망이라고 하는 그 시점은 현재보다는 내일이 나아질 거다라고 하는 것을 희망으로 하게 되죠, 보통. 그 다음에 이제 뭐 기회 같은 것들이 공정하게 주어진다라고 할 때 이제 저희가 공정하다고 용어를 쓰는데 저는 사실 복지와 관련해서는 내일보다 중요한 것이 현재다. 우리의 삶의 희망은 내일로 미룰 수 없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최저 복지 기준선, 복지 기준선이라고 하는 것은 내일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누릴 수 있는 어떤 권리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저는 아주 오랫동안 우리 복지 쪽에서 얘기를 했었던 그 복지 기준선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잘 살아야 한다. 두 번째 장입니다. 잘 살아가야 된다. 살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안전망 구축을 잘 해서 삶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복지기준선 설정의 의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척박한 현실을 그 사이에 많은 어떤 정권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한국 사회가 조금 더 나아지면 분배할 것이 있다면 그때로 미룹시다라는 얘기를 사실 복지 분야에는 상당히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우리가 이루어야 될 복지 기준서는 내일이 아니라 현재 지금 right now라고 하는 부분으로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한민국 복지기준선과 인천시 특화 이 얘기를 썼는데요. 이제 박사님께서 인천시 이제 복지기준선의 추진 방향으로 5쪽에 인천시 특화, 인천시의 특수한 복지 수요 및 여건에 대응하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자체로 너무나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서울형, 그다음에 광주, 양평, 인천 이런 복지기준선을 만드는 것은 어쨌든 그 지역이 특수하게 갖고 있는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겠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맞는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약간 복지 기준서는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방식과는 좀 다른 방식인 것 같아요. 보통 이제까지 사회복지 방식은 어떻게 했냐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무엇인가의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선을 마련하고 그거에 맞춰서 지역의 어떤 특수성 같은 것들을 반영하면서 그런 계획이라든지 이런 체계들을 만들었는데 각각의 이렇게 최근에 들어서 나오는 무슨 형 복지기준서는 어쨌든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복지 환경을 진단하고 그 다음에 그 복지 수요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의 수준에 맞춰서라고 하는 형태로 계속 접근을 이제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문득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했습니다. 우리가 인천에 살기 때문에 이런 복지 혜택을 누리는데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복지는 내일로 미룰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으로라고 하는 기준으로 본다면 저는 적어도 이게 사회적 권리로서 어떤 자리를 잡으려면 적어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어떤 한 국가 지역 내에서 최저한도로 맞춰야 될 부분이 일단은 좀 더 바탕에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모든 지역별로 만들어지는 복지기준선이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더 좀 방식을 좀 결합하는 방식을 좀 전체 기준선 마련하는 거에 저기 초점을 맞추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인천 그 복지기준선도 어떻게 마련했냐면 환경을 고려해가지고 인천에 있는 어떤 복지 그 수준을 고려해서 최저 수준 마련하고 그 다음에 적정 수준으로 나가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1차적으로 해야 되는 건 최저 기준선이지만 이제 장기적으로는 적정 기준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2단계 이전에 좀 필요로 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한국 사회라고 하는 어떤 기본 틀을 놓고 봤을 때 거기서 맞춰야 될 최저 기준선을 먼저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인천 지역이 갖고 있는 강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약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서 부가적인 복지 기준선을 좀 결합하다 보면 조금 더 인천시는 적정 복지 기준선으로 좀 더 가깝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게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 가야지 늘 재정의 얘기를 하면서 최저 기준은 맞추지만 적정 기준은 하기에 어렵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좀 뒤로 미루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한국 사회의 최저 기준선과 인천시의 조건을 판단을 하면서 그거에 따라서 기준선을 좀 제시하게 되면 조금 더 적정 기준선에 가깝게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복지기준선이라고 하는 용어와 관련해서 이게 이제 복지기준선의 큰 분과를 구성하는 데 보면은 소득, 건강, 주거, 교육, 돌봄 이렇게 얘기했고 이제 돌봄 분야에서도 이제 5개로 다시 좀 나누는 그런 방식을 저희가 취했습니다. 저도 여기 이제 복지기준선에 같이 좀 참여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영역이 저는 좀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그 유해숙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재 그 자녀적 복지에서 제도적 복지 선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제도적 복지라고 하는 것들을 잘 보면 이게 결국은 소셜 시큐리티와 관련된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삶의 안전만 관련된 부분과 관련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지역사회 복지 계획에서는 주로 사회복지하고 보건의료 파트만 얘기하다가 지역사회 보장계획으로 확대되면서 거기에 문화, 여가, 그 다음에 주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합이 됩니다. 돌봄 이런 것들이 좀 결합되는 거고 우리가 법적으로도 그 부분을 사회보장급여법에 기초한 지역사회 보장계획이다 이런 용어를 지금 쓰고 있어서 저는 이런 부분, 그러니까 복지가 사실 이제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수용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확실히 사회적 수용도가 높기는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사회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안전망을 보장해 준다라고 하는 차원의 사회보장 기준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조금 용어 변경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성과평가 관련해서 그 박사님께서 뭘 제안을 하셨냐면
앞으로 평가를 할 때는 이제 어쨌든 각각 그 뭐 교육, 소득, 건강 이런 데서 관련되어 있는 부서에서 자체 평가 보고서를 먼저 그 만들고 거기에 이 시민평가단이 2차 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제안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현실적으로 이런 방법이 좋다고는 현실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또 한편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은 평가가 평가단의 평가가 부서 평가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상당히 있다. 우리 그 인천복지기준선을 만들 때 정말 정말 여러 분야에 계신 선생님들이 들어오셔서 정말 여러 번 모임을 통해서 그 의견을 주고받고 피드백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정말 아까 그 말씀하셨던 기본적으로 뭐 생존의 문제만을 우리가 그냥 최저 기준으로 이거를 해야 되겠다 이것만 중요하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실존의 문제, 우리가 이 지역의 어떤 복지기준선의 기준을 만들어가는 주체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조금 더 시민평가단이 이것들을 직접 하게 하는 방식도 고민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방식을 부서에서 평가를 하고 시민평가단을 조금 뽑아서 교육을 시켜서 평가를 시키게 해서 이 격차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만약에 생겨났을 때 어떤 부분에서 격차가 있는지를 좀 찾아내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평가 관련된 부분도 방식의 시민평가단에 조금 더 권한을 좀 이양해주는 방법들을 고민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그 대시민 홍보입니다. 아까 처음에 사회자 선생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천 시민들이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지만 인천 시민에게는 생소한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저도 그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인천복지기준선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이 부분 관련해서. 그래서 제가 조금 저거를 하자면 복지기준선과 관련된 홍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면 어떨까? 인천광역시 홈페이지가 뜨면 배너에 어떤 표시를 해서 사실은 인천 지역에서 지금 복지기준선 관련해서 각 분과별로 지표 기준선이 어느 정도가 있고 어디까지 찾는지를 좀 이렇게 표시하게 하는 방식들을 우리가 좀 결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 이제 홍보 파트에서는 제일 잘하는 것이 이제 사랑의 열매죠. 공동모금회 같은 경우에 사랑의 온도탑 이렇게 해가지고 연말이 되면은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봐서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거든요. 아, 우리가 기부를 그랬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하는데 요거랑 비슷하게 우리도 복지기준선이 반드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정말 인천시의 중요한 의제로 만들고 이것을 홈페이지 같은 곳, 뭐 더 좋다면 뭐 진짜 인천시 광장 같은 데다가 복지기준 탑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그 온도 같은 것들을 하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더 이 부분을 알고 권리로서 또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몇 가지 저희 그 복지기준 관련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부분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네, 제 토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이 직할시로 독립한 지 40주년이 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바탕으로 인천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시의 변화와 함께 다양한 사회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은 코로나19 원도심의 쇠퇴, 1인 가구와 고령 인구의 증가, 그리고 산업단지 노후 등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복지 욕구의 다변화 속에서 시민 복지계, 관학 전문가들과 함께 시민을 위한 사업과 정책을 끊임없이 개발했습니다. 인천 시민들은 인천복지기준선 수립,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 사회 서비스 강화 등을 성과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민들이 생각하는 과제는 공공선과 지역 정신을 바탕으로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며
시민의 참여와 기여를 확대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연구의 전문성을 향상하고 대안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사회복지 기반의 확립과 복지 전달 체계 정비 그리고 공공인력의 확보를 미래의 과제로 삼았습니다. 보다 더 발전하고 도약하는 인천 복지를 위해서 성찰과 토론회 광장에 참여해 주신 시민들과 함께 연사분들 모시고 새로운 출발을 시작합니다. 자, 그럼 하나, 둘, 셋을 하면 연사분들은 패널에 손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책임성 인천형, 지속성 시민형, 시대정신 연결을 실천하며 인천복지의 새로운 전환과 도약을 이뤄가겠습니다. 인천복지 전환과 도약. 네, 그리고 줌으로 참석하신 김성준 위원장님 대신해서 이용주 인천사선 본부장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2021년 인천 사회복지 정책 콘서트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와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은 앞으로도 보다 나은 인천 시민의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2021년 인천사회복지 정책 콘서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